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주역으로 배우는 운명학, 지은이는 김승호, 동학사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모이라이라는 여신이 등장한다. 이 여신은 한 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 명의 자매를 통칭하여 하나의 이름으로 부르는 것이다. 이 여신은 운명의 여신인 바 세상의 모든 사람의 운명을 기획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 이들은 끈으로 사람을 꽁꽁 묶어 운명의 틀 속에 집어넣어 그 안에서 살게 하는 것이다. 이른바 운명의 끈인데 그 누구도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고 한다. 운명의 신이 있고 그 신이 사람을 끈으로 묶어 놓는다고 하면 과연 운명의 모습을 제대로 그린 것 같다. 운명이란 묶여 있거나 또는 갇혀 있다고 말해도 될 것이다. 인도의 전설에는 아주 넓은 그물이 나오는데 이 그물은 너무나 넓어 그 누구도 그 안에서 나올 수가 없다고 하는 바, 두 신화는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운명이 있느냐이다. 운명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다면 우주는 뻔하게 정해져 있어 살아갈 필요가 있겠느냐고 말한다. 한편 운명이 없다는 사람은 이는 미래가 없다는 뜻이니 이 또한 모순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미래가 있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이 정해진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법이다. 어떤 미래는 주사위 던지듯 미리 결정된 바 없고 또 어떤 미래는 정해진 것일 수도 있는 것이다. 인생에 있어 운명보다 무서운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공자는 말했다. 군자는 세 가지 두려워해야 할 바가 있는데 그중 첫째가 운명이라고. 운명이란 사람뿐 아니라 대자연 자체가 겪어야 하는 과정인 것이다. 만약 우주에 운명이란 것이 없다면 오히려 모순에 빠진다. 운명은 다른 말로 자연의 법칙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다. 간단히 말하자면 시간의 지도와 같은 것이다. 운명이란 것이 있다면 그것을 포착하고 거기에 부합하는 행동을 해야 할 것이다. 이른바 기회 또는 찬스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만약 운명의 순간을 알 수 있다면 인생의 성공은 그만큼 가능성이 넓어질 것이 틀림없다. 그리고 나쁜 운명이 있다면 그것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도 알아야 하는 것이다. 먼 옛날 맹자가 살던 시대의 일이다. 어느 날 나라의 실력자가 맹자를 찾아와 물었다. 선생님, 나쁜 제후가 있는데 그 자를 공격해야겠습니까? 찾아온 제후는 벼르던 일을 실행하고자 신중하게 맹자에게 물었던 것인데 맹자가 찬성하면 좋은 명분을 얻게 되는 것이다. 맹자가 대답했다. 예, 그 자는 쳐야 마땅합니다. 제후는 얼마간 세월이 흐른 후 맹자를 다시 찾아왔다. 선생님, 저는 선생님 말씀만을 믿고 그놈을 쳤는데 패하고 말았습니다. 선생님은 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맹자가 대답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놈을 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언제 치라고는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그 자를 치는 시각은 대인께서 정하신 것이 아닙니까?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시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 때나 쳐들어간다고 이기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 만사는 시기를 잘 선택하셔야 하는 것이지요. 이는 천지인 삼재 중에 천시를 지적하는 것으로 우주 대자연의 중요한 원리이다. 시간의 선택은 운명의 흐름을 감지하고 잘 되고 있을 순간을 고르는 것이다. 이를 두고 하늘에 순응한다고 말을 한다. 동짓날부터는 다시 해가 길어지기 시작하는 바 희망이 도래하고 있다는 의미로 쓰인다. 이날에 대해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 옛 성인의 가르침이 있다. 옛날 성왕은 동짓날에 이르러서는 성문을 굳게 닫고 외출을 삼가고 상인이나 여행객도 엄히 단속했다. 돌아다니지 말라는 것이다. 이제부터 양의 기운이 들어오므로
그것이 성장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뜻이다. 인체에 있어서도 병이 물러갈 만한 힘이 보이면 더욱 근신해야 하는 법이다. 조금 늦추라는 것이다. 잘 될 때라고 서두르면 안 된다. 오히려 한 발 늦추어야 한다. 옛 속담에도 있다. 급할수록 천천히 가라고. 운명은 서두르는 게 아니다. 급한 것은 나쁜 운명이다. 일단 운명을 조심하자. 예를 들어 밤길이 위험하니 조심하라는 말을 들었다고 하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가급적 어두운 곳을 피하고 사람 많은 곳으로 다녀야 한다. 빙판을 조심하라는 말을 들었다면 어떻게 하는가? 미끄러지는 것을 감안하여 총총걸음으로 걷는다. 사람을 조심하라고 하면 그 사람을 보이는 그대로 믿지 않으면 된다. 운명을 조심하라고 하면 이때는 너무 자신만만해하지 말고 경건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지나치게 태평하지 말라는 뜻이다. 그저 조심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조심이 된다. 대개의 사람들은 운명의 늪에 빠졌을 때 무엇인가 고치려고 애쓰게 된다. 그러나 한 번 나빠진 운명은 무엇을 고친다고 쉽게 고쳐지는 것이 아니다. 운명은 고치는 것이 아니라 버려야 하는 것이다. 쉽게 말해 지금 많은 것을 버려야 한다는 뜻이다. 고쳐서 새로 쓰려고 하지 말고 버리고 탈출해야 한다. 나쁜 운명에 처했을 때는 유지하려고 애쓰지 말고 무엇이든 포기해서 자신을 괴롭히는 요소를 줄여나가야 하는 것이다. 사람이 속을 썩이면 그를 과감히 잘라야 하는 것이고 집안에 불화가 많다면 잠시 집을 떠나 있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하던 일도 많이 줄여야 한다. 행사도 줄이고 소비도 줄이고 무작정 한 가지라도 없애고 포기해야 한다. 여행할 형편이 안 되면 산책이라도 많이 해야 한다. 산책을 할 때는 가보지 않은 곳으로 많이 다니는 것이 좋다. 사람의 운명은 나쁜 곳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한데 이는 포기를 모르는 사람에게 특히 많다. 포기를 잘하면 그 자체로 많은 운명을 개선할 수 있다. 지구에 사는 인간의 운명적인 병은 무엇일까? 그것은 잡념이다. 잡념이란 별로 용도가 없는 혼란스러운 생각들인데 어느 민족, 어느 사람이나 공통적으로 갖고 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사람은 누구나 자기 생각은 옳고 자기 마음이 죄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사람은 잡념에 해당되는 자기 생각을 끊임없이 얘기한다. 사람은 자신의 실제 모습은 보지 못하고 긴 세월 자신이 잘났다는 것을 남에게 보이기 위해 애쓴다. 그리고 일이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으면 세상을 탓하기 바쁘다. 나는 주역을 공부하며 무수히 많은 사람을 만나왔는데 운명이 지질이 나쁜 사람일수록 잘난 척을 많이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반면 실제로 잘난 사람, 운명이 좋은 사람은 겸손하고 경건하고 조심하는 사람이었다. 원래 잘난 척은 못난 사람이 하는 것이고 오만한 믿음은 열등의식에서 나오는 것이다. 좋은 운명을 가진 사람은 특별한 방법이 있다기보다는 그저 단순히 자기 관념에서 벗어났을 뿐이다. 좋은 운명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잡념부터 제거해야 한다. 잡념이 많으면 자빈이 되고 자빈이 되면 운명이 좋아지지 않는 법이다. 정령 운명을 개선하려면 간단히 자기를 개선하면 된다. 우선 자신이 보통 사람이거나 조금 못났다고 생각해야 하는 것이다. 바둑의 고수 이창호는 좋은 수를 발견하고도 두지 않았다고 한다. 마음이 급한 것을 경계한 것이다. 기회란 재빨리 취하지 않아도 된다. 은근히 자연스러워야 하는 법이다.
시기를 살피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먼저 갖추어야 할 것은 속도 조절이다. 대체로 빠른 것은 흉하다고 보면 틀림없다. 그렇다고 매사에 미적지근하라는 것은 절대 아니다. 속전속결이 필요한 경우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것은 대개 단편적일 경우가 많다. 전쟁이나 사업, 결혼 등은 안 되면 말고 시기여서는 안 된다. 길게 앞날로 이어지는 것이므로 늦추라는 것뿐이다. 무슨 일이든 깊게 2번은 생각해야 한다. 별일 아닌 것을 3번씩이나 생각하는 것은 우유부단한 태도이므로 이 또한 불운을 초래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천천히 가는 법부터 배워야 한다. 기회를 잡는 방법은 아주 많다. D의 경우를 보자. 그는 6.25 전쟁이 막 끝나고 아주 살기 힘든 시절에 행상을 했다. 행상하는 물건은 비누로 정했다. 이것은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이든 모두에게 반드시 필요한 물건이었다. D는 나중에 조그만 가게를 차렸다. 이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크게 성공했다. 세월은 더 흘렀다. 비누는 이제 어디에서나 쉽게 구할 수 있는 물건이 되었고 D의 사업은 침체기를 맞았다. 이때 D는 사업의 종류를 바꾸기 시작했다. 비누 사업을 하는 동안 틈틈이 살피고 연구해둔 것이 있었다. 그는 이마저도 성공했다. 그는 항상 새로움을 찾는 사람이었던 것이다. 잘 되면 계속하고 뭔가 안 되는 듯 싶으면 새로운 길을 모색했다. 옛 성인의 말에 날이면 날마다 새로워지라고 하였던 바, D는 이에 충실하게 따랐다. E의 경우도 살펴보자. 그는 고무줄을 팔았다. 하지만 E는 변신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다. 50년이 지나도록 계속했던 것이다. 나중엔 일주일을 팔아도 하루 생활비조차 벌지 못했다. 그의 인생 철학은 단순했다.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였다. 사업이 안 되는 것은 운명일 뿐 자신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었다. 기회란 새로움에서 비롯되는 법이다. 기회의 포착은 조금이라도 새로워지는 데서 가능한 법이다. 우리 자신은 새로워지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탐험은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낸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다를 바가 없다. 모험을 두려워한다면 기회는 아주 적을 것이다. 아무 일도 못하고 안전만 추구한다면 내일이 오늘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나무 밑에서 과일이 떨어지기를 기다린다면 언젠가 떨어질 수도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인생의 시간에는 끝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인생의 모험이 완전히 배제된다면 큰 기회는 생길 수가 없는 것이다. 공자가 용기를 덕목에 포함시킨 것은 깊은 뜻이 있었다. 인류의 발전이나 개인의 발전도 용기에 기인한 바가 크다. 기회를 잡으려면 어려운 곳으로 나아가야 한다. 모험 없는 인생은 게으른 것이다. 과학자들은 감정에 대해 깊이 연구한 결과 하나의 중요한 사실을 파악했다. 우리는 감정이란 정신 속에 일어나는 어떤 독립된 현상으로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감정은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육체의 감각이란 것이 밝혀졌다. 육체의 느낌, 이것을 정신이 덫이라는 것이라는 뜻이다. 숲속에서 곰을 만났다고 해보자. 이때 우리는 공포를 느끼고 몸에 진땀을 흘린다. 하지만 공포 때문에 땀을 흘리는 것이 아니고 땀을 흘렸기 때문에 공포를 느낀다는 것이다. 몸이 먼저이고 마음은 그 다음이라는 뜻이다. 귀신을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이다. 사람은 귀신이라고 판단하면 오싹해진다. 실은 이때도 오싹했기 때문에 귀신이라고 판단하는 것뿐이다. 우리 몸은 어떤 상황에 봉착했을 때 마음보다 먼저 반응한다. 마음은 몸이 느낀 것에 정서라는 것을 덧붙여 사실을 강조하는 것뿐이다. 용기라는 것도
몸이 느낀 것을 마음이 밀어내는 작용이다. 인류는 길고 긴 진화의 과정에서 몸의 이런 기능을 발전시켰다. 마음이 판단하면 너무 늦기 때문에 몸이 먼저 반응하도록 진화된 것이다. 뱀을 만났다고 해보자. 이때 그놈이 위험한지 그렇지 않은지 마음으로 판단하는 순간 뱀에게 물릴 것이다. 그래서 우리 몸이 먼저 전율을 느끼는 장치가 진화된 것이다. 마음은 몸의 반응을 보고 위험하다는 것을 자동적으로 판단한다. 몸이란 단순한 기계가 아니다. 마음보다 더 깊은 반응을 하는 초감각체인 것이다. 육감이라고 해도 좋다. 운명의 기회도 이와 같다. 무심한 마음으로 몸에 맡겨두면 감흥이 일어나는 것을 느낀다. 자연에 맡겨두면 어느새 몸에 느낌이 온다. 애쓰지 않고 천천히 기다린다. 이것이 요점이다. 도인들이 미래를 잘 감지하는 능력은 그 마음이 지극히 안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마음의 안정. 이는 재앙을 예방하고 미래의 행운을 잡는 데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기회란 그것을 느끼는 것이지 반드시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한다. 운명의 기회란 폭넓은 관찰과 관련된 정보를 많이 수집할수록 많아지는 법이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운명의 기회를 잡을 수 없다. 세상을 널리 살피지 않으면 기회란 없다.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이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정보는 넓어야 한다. 내가 아는 어떤 사람 얘기를 해보자. 이 사람은 치악산 깊은 곳에 가족과 함께 살고 있었다. 그들은 1년 내내 사람 구경을 못하고 살고 있었다. 옥수수를 먹고 살았고 1, 2년에 한 번 인간이 사는 곳에 소금을 구하러 나갔다. 그들은 맑은 공기 속에 살기 때문에 몸은 싱싱해 보이는 듯 했지만 영혼은 매우 약할 것이다. 영혼의 교류는 횃불을 함께 드는 것과도 같은데 많은 횃불이 모이면 세상이 밝게 비추어지는 이치이다. 많은 영혼을 만나게 되면 그만큼 기회는 많아지는 법이다. 기회란 골방에 앉아서 골똘히 생각하는 것으로는 절대 찾을 수 없다. 고대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에 맹상군이라는 별난 인물이 있었다. 이 사람은 사람 사귀는 취미로 역사에 남을 정도로 유명해졌다. 수많은 친구들과 교우했다는 그 자체만으로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일컬어지고 있다. 그는 수많은 사람을 통해서 운명의 기회를 한없이 넓힐 수 있었다. 운명의 기회란 땅에서도 오고 하늘에서도 오지만 가장 많은 기회는 사람에게서 오는 법이다. 사람과 많이 교류하는 사람은 그 자체만으로 이미 불운에 대한 대비책이 서 있는 것이다. 사람과 화합한다는 것은 천지인 삼재 중에 핵심적 능력이다. 정의롭다는 것은 천에 해당되며 돈이 많은 것은 지혜에 해당되는데 사람과 교우하는 능력은 인의 덕목이다. 이것이 그의 존재의 가치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람과 교우할 수 있는 능력은 사회성이라고 말하는데 이는 개인을 넘어 위대한 협력에 이른다는 뜻이다. 운명의 기회를 잡는데 이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 많은 사람과 교우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자체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또한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다. 모든 기회는 사람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다. 재앙을 막는 일도 사람에게서 온다. 옛 성인이 사람을 사랑하라고 가르친 것은 사람을 널리 사귀라는 뜻의 다름 아니다. 세상에 살면서 많은 기회를 얻고자 한다면 길게 생각할 것이 없다. 사람과 사귈 능력을 갖추고 또한 애써 실행해야만 한다. 20세기 최고의 수학자 힐베르트는 미래의 일에 대해 칼 융의 동식성과는 다른 표현을 했다. 깊은 맥락에서 보면 같은 뜻이다. 힐베르트는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을
예정 조화라고 불렀다. 미래의 일은 예정되어 있고 또한 그것은 그렇게 될 이유, 즉 조화라는 것이다. 조화라는 것은 무수히 많은 원인들이 서로 절충되어 최종적으로 주어진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인 바, 바로 운명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다. 자연의 현상, 즉 미래는 여러 원인이 겹쳐서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이를 다원인 결과라고 말하기도 한다. 하지만 다 같은 내용이다. 동시성이든 예정 조화이든 다원인 결과이든 모두 운명의 모습일 뿐이다. 다만 여기에는 인간이 절대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다. 운명에 인간이 관여한다는 뜻이다. 오늘날 최첨단 과학인 양자역학에서는 자연계에서 인간의 역할을 밝혀놓았다. 우선 생각해 볼 것은 우주가 왜 있느냐이다. 이것은 과학적인 문제이다. 결론만 소개하자. 우주는 스스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바라보니까 있다는 것이다. 우주는 인간이 바라보지 않으면 없다는 뜻이다. 양자역학에서 도출된 결론인데 아인슈타인도 처음엔 어리둥절했다. 그리고 빈정댔다. 저 달이 그저 있는 것이지 내가 바라본다고 있는 것이냐라고. 그러나 나중에는 아인슈타인도 수긍했다. 우주는 실제로 인간이 바라보기 때문에 있는 것이다. 이런 원리를 양자역학에서는 인간 중심 원리라고 부르는데, 이는 인간의 독단이 아니라 인간의 관찰에 의해서 우주가 존재한다는 뜻이다. 이제 우주의 미래를 보자. 이것은 인간이 생각하고 관찰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다. 인간이 없으면 우주도 없고 시간도 없다. 시간이란 인간이 있어서 흐른다는 뜻이다. 기묘한 이론이기는 하지만 최첨단 과학의 결론이다. 운명의 기회란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 질문은 시간이 왜 존재하느냐와 완전히 같은 질문이다. 답은 이렇다. 운명은 인간이 생각함으로 있는 것이다. 더 자세히 말하면 인간이 미래를 이끌어낸다는 뜻이다. 인간의 정신 또는 영혼이 그렇게 한다는 의미이다. 인간 중심의 원리란 실은 인간 또는 의식 있는 존재가 우주를 바라보면 그 순간 실제 현상이 일어난다는 원리를 말한다. 만일 우리가 미래를 상정하지 않으면 미래는 어디로 갈지 알 수 없다. 막연히 확률로만 존재할 뿐이다. 그러나 우리가 미래를 의식하면 미래는 그렇게 되는 경향이 발생하는 것이다. 미래가 우리의 마음이 명령한다고 정확히 그렇게 된다는 뜻은 아니다. 다만 인간의 정신에 의해 미래는 그쪽으로 끌리는 경향이 있다는 것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를 막연히 기다릴 것이 아니라 우리의 뜻대로 미래가 이끌려지도록 정신력을 발휘해야 한다. 미래를 항상 그려보라는 뜻으로 이해하면 된다. 다만 미래를 그리려면 그럴듯하게 지어내야 한다. 너무 터무니없으면 우주는 받아들일 수 없다. 기회의 순간이 다가왔다고 하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용감하게 달려들어야 하는가? 답을 얘기하자면 태평하게 늦춰야 한다. 숨을 고르고 일단 사방을 둘러보라는 뜻이다. 눈앞에 와 있는 현실이 기회인지 아니면 파탄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이다. 천려일실, 1000번 생각했지만 한 가지를 놓쳤다는 뜻이다. 이는 운에 대한 조심성을 강조한 말이다. 다 된 밥에 재 뿌린다는 말도 있는데 이 또한 운을 조심하라는 뜻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운을 알 수 있는가? 이제 육감이라는 것을 사용할 때가 된 것이다. 누차 강조한 몸의 느낌과 징조이다. 사업을 구상해 놓고 마음이 줄고 편안하고 건강이 유지되고 있다면 좋은 것이다. 주변에 자잘한 일들이 잘 풀리느냐도 감안해야 한다. 가족의 반대가 있거나 이웃과 심한 다툼이 있었다면 이는 좋지 않은 징조이다. 아이가 아프거나
집안 어른이 병환이 생겼다면 이 또한 불길하다. 사업 자금을 구하는데 순탄한가도 중요하다. 억지로 무리해 가면서 자금을 조달했다면 이는 무조건 실패의 징조이다. 세상의 모든 일은 운을 무시할 수는 없는 법이다. 99% 확실해도 이는 미래가 보장될 수가 없다. 나머지 1%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마지막 순간에는 운을 느끼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다. 왠지 운이 풀리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잘한 일에 이토록 너무 따질 필요는 없겠지만 일생일대의 중요 사업의 순간이라면 모든 것을 철저히 계산하고도 운의 낌새를 살펴야 한다. 그래서 공자는 운이 두렵다고 가르쳤다. 미래를 확신하는 것은 일종의 오만이고 어리석음이다. 운을 기다리거나 조심하는 것은 겸손이다. 기회란 겸손한 사람에게 많이 찾아오는 법이다. 옛말에 다 와서 문턱에서 넘어진다고 한 것은 운의 돌발성을 경계한 것이다.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이 있다. 즉, 어떤 일에 정성이 임계량에 도달하면 하늘도 이를 돕는 법이다. 무엇보다도 운의 기회를 잡고자 하는 사람은 자신이 하고자 하는 사업을 사랑해야 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최선의 준비를 해야 한다. 그러면 반드시 운을 잡을 수 있다. 이것이 운명을 지배하는 법이다. 과거의 운이 한 번도 좋았던 적이 없었던 사람이라면 반성하며 자신을 고쳐야 한다. 무엇을 고치든 상관없다. 현재는 운명이 죽어 있거나 병들어 있는 것이니 이것을 회복시켜야 한다. 비결은 다름 아닌 새로운 사람으로 변하는 것뿐이다. 반성은 필수적이고 겸손은 운명의 회복 속도를 빠르게 한다. 무조건 좋을 것이라는 신념은 아주 위험하다. 오히려 기가 죽어 있는 것이 낫다. 그러나 좌절을 해서는 안 된다. 무엇인가 운명적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을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 당신은 하늘이 볼 때 성공할 자질이 있는가? 하늘에 대답해보라. 복받을 자격이 있는가?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 반드시 무엇인가 떠오를 것이다. 그것을 고치면 된다. 그리하여 복받을 자격부터 획득해야 한다. 만약 당신이 바람과 많이 닮아 있다면 또는 바람을 좋아한다면 당신은 미래의 행운의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바람은 살아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바람은 변화를 상징하는 바, 일정한 틀에 잡혀있는 사람은 새로운 앞날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미래를 궁리하느라 골방에만 처박혀 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산책이라도 하는 게 훨씬 낫다. 산책이란 다른 말로 바람을 쏘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야말로 우리는 언제나 바람을 쏘여야 하는 것이다. 미래는 종잡을 수 없다. 그러나 막연한 것은 아니다. 자연 현상은 일정한 틀이 있기 때문이다. 제일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뉴턴의 운동 제1법칙인데 이 법칙은 관성의 법칙이라고도 불린다. 내용은 단순하고 당연하다. 여기 어떤 물체가 있다고 하자. 큰 바위라고 해두자. 이것은 누가 일부러 옮겨가지 않으면 항상 그 자리에 있다. 이것이 바로 관성의 법칙이다. 땅에 딸기를 심어놓지 않으면 그 밭에 딸기가 열리지 않는다. 이는 그냥 그대로라는 뜻일 뿐이다. 세상의 모든 현상은 내버려두면 변치 않는 것이다. 갑자기 이유 없이 바위가 날아다니고 심지 않은 과일나무가 자라나지는 않는다는 뜻이다. 세상에 이런 법칙이 없다면 우주는 미친 듯이 날뛰고 혼란에 가득 찰 것이다. 그렇다면 세상이 변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무언가 세상을 가만두지 않기 때문이다. 뉴턴의 운동 제2법칙은 어떤 사물에 힘을 가하면 그만큼 변화가 일어난다는 뜻이다. 간단히 말해
사물은 건드리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이고 건들면 건드린 만큼 변화한다. 인생은 어떠한가? Y의 예를 들어보자. 이 사람은 서울에서 60년을 살았다. 외국에 한 번도 나가보지 않았다. 직장도 한 곳만 다녔고 40년 가까이 그렇게 살았다. 살고 있는 곳은 대방동인데 Y는 그곳에 60년을 살았다. 이 사람은 변화가 별로 없는 사람이다. Y는 냉면을 좋아하는데 45년 전부터 그랬다. 매운 음식은 66살부터 싫어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이 사람은 아주 가난하지는 않지만 부자는 아니다. 그리고 부자가 될 것 같지도 않다. Y는 현재 건강하다. 앞으로도 오래 그럴 것 같다. 입고 다니는 옷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같은 스타일이고 어쩌다 노래방이라도 가게 되면 언제나 같은 노래만 부른다. Y의 앞날은 어떻게 될까? 답은 무엇일까? 크게 새로운 운명은 없다이다. 어째서일까? 이 사람은 정지된 관성이 있기 때문이다. 어제와 오늘이 별로 다르지 않고 오늘과 내일도 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에게는 새로운 기회라는 것이 있을 수 없는 법이다. 새로움이란 관성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바, 이는 현재의 상태에서 무엇인가 작용이 가해져야만 가능하다. Y는 안정된 미래만 있을 뿐이다. 좋게 말해 그렇다는 것이다. 다만 큰 행복도 없다. 이런 운명을 바란다면 그렇게 살면 된다. 하지만 인생의 큰 결실을 얻고자 한다면 관성을 타파해야 한다. 기회란 관성을 벗어나는 데서 얻을 수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가난한 자가 부유한 자보다 통상적으로 잃는 것을 더 두려워한다. 이미 빈곤한 상태에서 몇 푼 더 잃는다 해도 별 차이가 없지만 그들은 푼돈이라도 지키려 아등바등한다. 그렇게 어떠한 변화도 거부한 채 살아간다. 비슷한 짓만 계속하는 관성에서 시급히 탈피해야 한다. 그래야 미래가 자유롭고 무수히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관성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사람은 무한히 많은 틀 속에 갇혀서 살고 있다. 태어난 곳, 태어난 가정, 몸, 성씨, 선택한 직장, 사는 곳, 그가 사는 국가의 운명 등 굴레는 무한히 많다. 그리고 나이를 먹을수록 변화는 두려움으로 다가온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완전히 자유롭게 만들 수는 없는 법이다. 단지 주어진 틀을 가능한 한 많이 제거하여 기회의 폭을 넓히는 것이 관건이다. 단순히 이사를 가서 다른 집에서 살기만 해도 관성은 어느 정도 사라진다. 성형을 하거나 옷을 새롭게 바꾸어도 관성에 영향을 미친다. 목소리를 바꾸거나 친구를 새롭게 만나거나 결혼을 하거나 등도 모두 같은 결과가 생긴다. 그러나 이런 것보다 쉽게 관성을 바꿀 수 있다. 사람이 바뀐다는 것은 바로 마음이 바뀐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그렇다면 마음을 바꾼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부정적인 사람은 마음속에 자기 의견으로 가득 차 있다. 남을 수용할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은 시야가 좁다. 이런 사람이 운명의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 우리나라 속담에 소가 지나가도 못 본다는 말이 있다. 자기 속에 갇혀서 누구나 보는 것을 보지 못한다는 뜻이다. 당연히 이런 사람은 기회를 잡을 수 없을 것이다. 반대로 넉넉한 감정, 긍정적 감정, 인간 친화적인 감정은 자신을 쉽게 긍정적으로 바꾼다. 마음의 영토가 넓어지는 것이다. 기회를 잡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 속에 갇혀서 편협된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산다. 이런 사람은 아무리 세월이 가도 보는 것만 보기 때문에 운명의 힘이 아주 무겁다. 필요 없는 짐이 너무 많다는 뜻이다.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몸으로 널리 나서야 하지만 정작 필요한 것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영혼의 활동이 넓어져야 하는 것이다. 항상 불쾌한 기분으로 사는 사람은 영혼이 위축되고 자기 자신도 모르게 실패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이다. 주역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만물의 흐름은 궁극에 가서는 변한다. 이것은 모든 일에 수명이 존재한다는 뜻이다. 어떤 일은 오래 가고 어떤 일은 짧게 끝난다. 따라서 우리는 마음속으로 모든 일에는 종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것을 파악하는 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저 모든 것에 끝이 있는 바, 끝나가는 일에 미련을 갖지 않으면 된다. 무엇을 하든 시작과 끝을 염두에 두라는 의미이다. 일의 시작이란 절대로 서두를 필요가 없다. 사람의 일은 다소 늦추어진다고 해도 기회가 사라지지 않는다. 그럼 충분히 준비하여 무리 없이 일을 시작했다고 치자. 이때부터는 시기포착이 중요하다. 결론은 하나, 서둘러야 한다는 것이다. 내일 하려고 하지 말고 오늘 밤에 당장 할 일이 있는가를 살펴보란 뜻이다. 병법의 대가인 손자는 말했다. 교묘하게 제대로 하려고 시간을 끄는 것보다 미숙한 채로 빨리 처리하는 것이 낫다고. 물론 이는 사업이란 것이 시작되었을 때를 말하는 것이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한참 생각하고 늦추어도 좋다. 미국이 벌이는 전쟁은 대개 이렇게 한다. 그러나 시작한 전쟁에 대해서는 속전속결로 나아가는 것이다. 이미 시작된 사업에 관한 회의를 하는 것도 내일 아침에 하지 말고 오늘 밤에 해야 한다. 내일 아침까지 미룰 이유가 뭐 있단 말인가? 오늘 일을 재빨리 맞춰두어야 한다. 이렇게 하면 미래가 보인다. 오늘 지금 당장 할 일을 찾는 데서 승패가 정해진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다음 일은 저절로 나타난다. 지금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선이란 지금 당장 할 일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것이다. 잘 되는 사업은 일이 항상 보이고 자동으로 나타난다. 딱히 할 일이 없고 상황을 지켜봐야 하는 지경이 되었다면 이는 사업의 위기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당장 할 일을 발견하는 데 힘써야 한다. 성공으로 가는 일은 마치 여행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짐이 많으면 여행길에 지장이 많다. 여행에 앞서 짐을 가볍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기 위한 절대 조건은 짐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평온한 세월에 운이 발생한다. 짐이 있으면 그것을 처리할 때까지 운명은 기다리는 법이다. 예를 들어 이가 아파서 치과에 가야 하는데 차일피일 미룬다면 그동안 운명의 기회가 등장하기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는 것은 좋지 않다. 할부로 물건을 산다거나 외상으로 물건을 구입하는 것도 미래를 지연시키는 행위이다. 집안 행사도 마찬가지이다. 자녀의 결혼식이 있으면 그동안 사업을 시작해서는 안 된다. 건강에 이상이 있는 듯 해도 사업을 시작하면 좋지 않다. 이사를 해야 할 시기가 다가오면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된다. 심지어 집안에 치워야 할 쓰레기가 많아도 사업을 시작해서는 안 된다. 요점은 간단하다. 새로운 운명의 기회는 몸도 마음도 가볍고 여유가 있을 때 나타난다는 것이다. 운명을 기다린다는 것은 자기 신변을 깨끗이 하는 일이다. 빚을 갚고 외상값을 갚고 계속 가볍게 해야 한다. 집안에 있는 짐들도 요긴한 것이 아니면 다 갖다 버리는 것이 좋다. 몸의 짐, 즉 체중도 줄이면 행운이 온다. 집안의 짐들은 가지런히 해서 공간을 넓히고 이동이 간편해야 한다. 물건을 자꾸만 사들이는 것은
그만큼 운명을 포기한다는 뜻이다. 비어있는 것에 무엇인가 채워지는 법이다. 몸과 마음, 그리고 집안 환경에 무엇인가 가득 차 있다면 새로운 운명을 맞이하기가 어려워진다. 사람은 누구나 허전한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자꾸만 무엇인가를 쌓아놓고 싶어 한다. 그러나 이는 불행을 끌어들이는 욕심일 뿐이다. 동업자에 관해 사업할 사람을 선택하는 데는 두 가지 조건이 있다. 첫째, 그 사람이 궁상맞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잘 구분해야 한다. 척 봐서 가난이 몸에 배어 있느냐를 보는 것이다. 왠지 재수가 없어 보인다거나 비굴해 보인다거나 돈하고 거리가 있어 보인다거나 부티가 나지 않다거나 하는 등이다. 궁상맞은 사람은 돈 벌기가 쉽지 않다. 사업 파트너의 두 번째 조건은 싹수가 있느냐이다. 싸가지가 없는 놈은 이익을 분배하는데 경우가 틀려먹고 나중에는 반드시 배신한다. 나는 굶기가 있는 사람인가? 그렇다면 사업을 연구하지 말고 굶기를 먼저 털어내야 한다. 방법은 무수히 많지만 쉽게 얘기하자면 이렇다. 비굴하지 말고 째째하게 굴지 말아라. 괜히 싫은 사람은 분명히 싹수가 없는 것이다. 당연히 상종할 일이 아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 그런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대개 사람들은 남의 잘못 한 가지만 있어도 즉각 파악하는데 자기 자신의 부족함은 100가지가 되어도 잘 모르는 법이다. 공자는 주역에서 이렇게 말한 바 있다. 군자는 스스로 강해지기를 쉬지 않는다. 여기서 강해진다는 것은 인격이고 운명이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이룩되는 것이다. 평소의 행동도 아주 중요하다. 예를 들어 평소 옷을 단정하게 입는 사람이 있다. 이는 운명에 어떤 영향이 주어질까? 좋은 운명이 주어질 것이다. 옷이란 오로지 나 편리하기 위해서만 입는 것이 아니다. 남에 대한 배려가 있는 것이다. 옷을 아무렇게나 편리하게 입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편할지는 모르나 남의 기분을 언짢게 할 수 있다. 운명은 그 사람의 역사에 의해 만들어지는 법이다. 훌륭한 인생의 역사를 지낸 사람은 항상 기회가 남아있다. 하루하루 귀하게, 아름답게, 강하게 산다는 것은 그 자체가 기회를 만드는 행위에 해당된다. 오늘, 지금 나의 행동을 살펴봐야 한다. 나의 평소의 행동이 과연 좋은 운명을 끌어올까? 이런 생각을 해야 한다. 이 세상에 우연이란 것은 없다. 그 어떤 것이라도 원인이 있으며 갑자기 찾아온 기회도 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쌓이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항상 자신에게 묻는다. 지금 하는 짓이 하늘이 칭찬할 만한 일인가? 아니면 당장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귀한 자세를 팽개친 것인가? 간단히 요약하면 먼저 사람이 되고 기회를 기다려야 한다. 늘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기회가 오지 않는 법이다. 지금까지 주역으로 배우는 운명학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제 얘기입니다. 이 책에서 제 마음에 가장 깊게 와닿은 말은 일신 우일신, 즉 날마다 새로워지고 또 새로워지라는 말입니다. 수십 년간 움직이지 않는 사람은 일관성이 있는 게 아니라 죽은 것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끊임없이 도전과 변화와 진화를 경험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이고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며 새로운 운명을 만나는 기회입니다. 주역은 영어로 The Book of Changes라고 합니다. 우리말로는 변화의 책이라는 뜻이죠. 우주 만물은 끊임없이 변화하는데 그 변화의 법칙과 양상을 다루는 책이 주역입니다.
그래서 서양 학자들 사이에서도 주역은 상당한 관심을 받는 책이기도 합니다. 변화는 삶의 근본 법칙입니다. 모든 게 다 변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이성의 힘으로 변하지 않으려고 버틸 수도 있습니다. 하던 대로 하고 살던 대로 사는 것이죠. 그러면 늘 비슷한 결과를 얻고 제자리를 맴돌기 쉽습니다. 같은 일을 반복하며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 초기 증상이라고 아인슈타인이 말했다고 합니다. 비이성적인 사고라는 것입니다. 다른 결과를 얻고 싶다면 다르게 행동해야 하고, 다르게 행동하려면 내 마음을 다르게 먹는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보다 더 나은 미래, 더 나은 삶을 얻으려면 지금의 내 삶과 내 마음과 행실을 들여다보고 좋지 못한 행실을 고쳐야 합니다. 알코올 의존증을 끊으려면 오늘부터 술을 마시지 말아야 합니다. 담배를 끊으려면 오늘 담배를 집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안 하면 그냥 끝나는 일입니다. 다른 누가 나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알코올 의존증을 끊고 싶지만 술 마시는 행동을 멈출 수 없다면 내 속마음은 알코올 의존증을 끊고 싶지 않다는 것이 진실입니다. 그럴 땐 먼저 마음부터 먹어야 합니다. 정말로 끊고 싶은지 확인하고 끊겠다고 결심하고 안 하면 하루아침에 끊을 수 있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어려운 일은 자기를 보는 일, 자기를 바꾸는 일입니다. 물리적으로도 자기를 보는 건 어렵습니다. 거울로 봐도 좌우가 바뀐 모습이고 영상 촬영을 해서 봐도 왠지 자기 자신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안쪽에서 바깥쪽을 향해 관찰하는 것이 몸에 완전히 배어있기 때문에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나를 관찰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초인적인 노력,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비로소 자기 자신을 밖에서 타인이 관찰하는 것과 1%씩이라도 비슷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무서운 점은 꿰뚫어 보는 눈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영원히 또는 모든 사람을 잠시 속일 수는 있지만 모든 사람을 영원히 속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링컨은 말했습니다. 이 말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저는 진실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링컨은 삶은 진실하게 살아야 하고 자기 자신이나 남을 속이지 말아야 한다는 말을 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요? 진실하게 살지 않으면 언젠간 다른 사람들이 나의 진실하지 않은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것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반드시 발견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진실한 마음과 생각을 끊임없이 바르고 현명하게 만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추하고 비뚤어지고 올바르지 못한 마음과 생각을 고치지 않으면 필연적으로 그것들이 나의 행실로 나타나게 되고 타인들은 나를 그런 사람으로 인지하게 되며 그러면 나의 운명이 좋지 않게 되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현재 내 마음과 일치한 행동을 하면서 진실하게 살아가고 끊임없이 더 진실하고 더 현명한 사람이 되기 위한 일신 우일신의 정신으로 살아간다면 저는 그것이야말로 운명을 개척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타인의 속마음과 본심을 알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심지어 나 자신도 나의 본심과 속마음을 모를 때가 많습니다. 인간의 정신과 마음과 영혼은 태평양보다 넓고 깊은 바다와 같아서 그 속을 속속들이 안다는 것은 지난한 일입니다. 그런데 참치 공장에서 참치 캔이 나오고 자동차 공장에서 자동차가 나오고 방앗간에서 떡이 나오듯 한 인간의 말과 행동을 보면 그 인간의 속에 어떤 것이 있는지 우리는 대강 추측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말보다 행동을 보면 거의 정확하죠. 돈과 시간과 에너지를 어디에 쓰는지를 보면 가장 확실하게 한 인간 속에 들어있는 꿈과 욕망과 목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매 순간 그의 운명의 방향타를 조금씩 미세 조정합니다. 좋은 삶을 사는 법, 좋은 운이 가득한 삶을 사는 법은 그저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것뿐입니다. 좋은 생각과 좋은 마음을 품고 좋은 말과 좋은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좋다는 것은 나에게만 좋은 것이 아니라 타인과 세상에 유익한 좋음을 가리킵니다. 현재 나의 마음과 말과 행동 중에서 타인과 세상을 이롭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해롭게 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생각하고 그것을 날마다 고쳐나가려는 태도. 그것이 일신 우일신의 자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얼마 전 제가 명상 선생님께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세상이 모두 다 아는 악인들이 평생 건강하고 부유하게 호의호식하다가 장수까지 하는 일이 흔한데 이것은 불공평한 것이 아닌가 하고 말이죠.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악인은 자신의 악행에 대해서 살아서도 죽어서도 그 보응을 자기 자신이 다 받는다. 가령 그가 명동 거리를 혼자 한가롭게 걸어 다닐 수 있을까? 언제 어디서라도 돌멩이가 날아오지는 않을지, 누군가 몽둥이로 뒤통수를 후려치지 않을지 늘 긴장하고 조심스럽게 살아야 하지 않을까? 가족들과 어디 마음 놓고 놀러 다닐 수나 있을까? 어딜 가도 욕을 먹거나 공격을 당할까 조심하며 살아야 하지 않을까? 또 사회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비난하는 것을 알고 있으니 그러한 지탄과 욕을 먹는 것이 얼마나 심적으로 부담스럽고 스트레스겠는가. 죽어서도 그 이름에 욕을 먹고 심지어 자손들까지 그 비난과 욕을 먹으며 살아야 한다. 인간으로서 인간 사회에서 그런 상태로 산다는 것은 얼마나 비참하고 괴로운 일인가. 살아서 그렇게 보응을 받는 것이다. 게다가 죽어서 받는 보응도 또 받아야 한다. 이런 걸 감안하면 악행을 저지르며 사는 악인들은 매우 어리석고 근시안적인 사람들이다. 당장의 이익만 보고 큰 그림과 장기적인 시야가 없는 것이다. 저는 그래도 좀 부족하지 않나 싶었지만 선생님 말씀을 듣고 보니 어느 정도 이해가 되었습니다. 결국 사람은 자기 행동에 대한 책임을 오롯이 지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좋은 마음과 좋은 생각과 행실로 좋은 운명을 맞이하며 사시기를 기대합니다. 때론 단기적으로 억울하고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큰 그림과 먼 시야를 유지하시고 대범하고 현명한 행실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에게 있는 좋음의 양과 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일신 우일신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해보니 이것은 하루 이틀에 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용을 써도 하루에 1mm도 전진하기가 어렵고 더디고 답답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동에서 떠서 서로 가라앉는 해처럼 방향을 바꾸지 않고 포기하지도 않고 날마다 한 발씩만 걸어가려고 결심합니다. 지금은 그저 평범한 한 인간에 불과하지만 나와 타인과 세상을 이롭게 하는 고귀하고 위대한 인생을 향해 걸어가겠다고 날마다 마음먹습니다. 도달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리고 어쩌면 도달하지 못할 가능성이 훨씬 크지만 옳은 길을 향해 가는 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삶이라 생각합니다. 내 마음을 진실하게 하고 내 말과 행동을 진실하게 하는 것, 그것뿐입니다. 타인이 뭐라 하든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속이지만 않아도 대단한 성공입니다. 지금까지 책 한 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